예, 210페이지. 자, 챕터 2. 물권 변동이다. 예, 여러분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을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권 변동 원인에 따라 분류해보면은 변동의 원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률 행위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해야 해요, 안 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우리는 부동산 쪽으로만 공부하잖아요. 동산은 인도가 있어야죠.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하죠. 법률의 규정은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등기해야지만은 여기는 등기가 필요 없죠. 이렇게 두 가지 알아내야죠. 그러면 등기가 돼야만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물권 변동의 성립이 되고 또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 및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죠. 이걸 등기가 돼야만이 성립이 되는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사자 간에서도 그러지만 제3자 간에서도 이거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려면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야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립 요건지를 취하고 있죠.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일본이나 프랑스는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어도 돼. 이거 내 것이다,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요건을 따르며 등기는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은 생겨. 그렇지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려면은 자기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은 등기는 그걸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사자 간에서도 등기가 없으면은 물권 변동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죠. 알겠죠?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211페이지를 보니까 물권 변동 원인 해갖고 1번의 법률 행위의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해야 하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법률의 규정이라고 나왔죠. 법률의 규정도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예의적으로 딱 하나 예의가 있죠. 취득시효.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시효는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는 거.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 해갖고 21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공시 방법이 부동산에서는 등기,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동산에서는 이 점유가 공시 방법이죠. 그런 거. 자, 그러면 공시된 것을 신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것 좀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후 공신력 인정돼야 한대요. 부동산 등기 후 공신력. 공시의 원칙. 부정되죠? 그러면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인정되죠. 그러면 국가가 그걸 보장을 못 해줘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보니까 등기가 이게 올바른 등기인가 아닌가 국가가 그걸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사자가 충분히 알아보고 취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난리 난 것이 두 군데더라고. 하나는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30개 원룸. 한 건물에 보통 한 30개, 40개 되잖아, 원룸이. 30개짜리 원룸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갑이 빚이 많다 보니까 저축은행으로부터 뭐 거의 막 100% 대출을 받은 거야. 그럼 저축은행에서 그 건물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정도까지 대출을 해준다면은 신탁회사한테 맡긴대요. 그러면 신탁 등기가 거기에 돼 있어요. 신탁회사한테 맡겨놨으면은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거야. 돼 있으면은 자기가 함부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임대차 계약도 못 맺어. 그 임대 건물을. 근데 대학생들한테 젊은 20대 재학생들한테 4천에서 6천 정도 보증금을 받고 전세금을 받고 그 임대차 계약을 다 30개를 맺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천, 5천을 못 돌려주는 거야. 못 돌려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탁회사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임대인 그 30명의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전세금 5천만 원, 4천만 원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그 30명이 지금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한 건이 생겼고, 한 건은 뭐냐면은 안산인데, 안산의 오피스텔을 중개사무소 보조인이, 예, 잘하시네. 보조인이 전세를, 여기 저기 집주인들은 월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가려고 이제 몇십만 원에서 월세 내고 들어가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세로 들어간다. 그럼 집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그 나머지 그 금액 한 8천에서 9천 이런 정도는 지가 먹어버린 거야. 그게 65억이더만. 전부 합쳐서 65억을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은 임대인들이 왜 월세가 안 들어오냐. 월세를 몇 달간 내다가 이제 이 사람도 안 줘버리니까 임대인이 쫓아와갖고 왜 월세 나 전세인데 무슨 월세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야. 알게 된 건데 중개 보조인이 그렇게 해먹었더라고. 보조인이 해먹었는데 65억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임대인과 똑바로 알고 계약을 맺어야지. 그 보조인 말만 믿고 계약 맺어도 되겠냐.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하고 전화통화 하자고 하는데 전화통화를 짜고 하는 사람한테 번호를 알려줘갖고 내가 임대인이다 행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월세 내라고 했다. 확인사살하고. 완전 임대인들도 모르고 임차인도. 그러면 임대인이 책임질 리 없잖아. 자기는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무슨 8천, 9천을 자기가 왜 내줘.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나가라고. 월세 안 내니까. 월세 안 내고 나가라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세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다 젊은이들이더만. 거기도. 못 나가잖아. 못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을 못 해준다는 게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잘 해야 해요. 근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데는요, 못 당해요. 맞아. 그 한둘이 아니에요. 65억이나 되더만. 그 수십 명이란 얘기야. 그렇죠? 전체가 65억.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TV를 보니까 왜 보조인만 구속시키냐. 보조인은 구속됐더라고. 중개업자를 구속시켜야지 왜 보조인만 구속시키냐. 중개업자는 구속 안 시켰더라고. 중개업자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그렇고 참 그 문제도 막. 근데 이제 피해자들의 대표자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다 보니까 그 대표자들 얘기가 뭐냐면은 65억 지금 다 쏠 리가 없다 이거야. 65억 돈 이게 짧은 기간인데 다 쏠 리가 없고 어디 지금 마늘밭에 묻어놨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형량 때려봤자 사기죄로 한 3년밖에 안 때려요. 그러면 3년 콩밥 먹고 나와갖고 나머지 잘 살 것이다 이거야. 자기들은 죽겠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3년 구속당하고 나와갖고 잘 살라고 어디다 빼돌려 놨다. 왜 나 몰라라 돈 없다 이러니까 뭐 할 말 없는 그렇잖아요. 참 공신력 부정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알겠죠? 자기가 잘 알아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개별적으로 제3자의 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될 때는 보호 규정에 해당되는 제3자가 있을 때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이 제3자는 취득해요 못해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제3자는 취득하죠? 이걸 개별적 보호 규정이다. 개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중요하겠다, 중요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군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거죠. 107조에서 110조는 107조가 비진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의 표시,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 강박. 이게 지금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죠. 에서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러면 그 무효 취소인지를 모르고 그 등기가 무효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보호해주잖아. 이 사람은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규정들이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정되지만. 이해가죠? 자, 이거 알아놓아야겠죠? 자, 우리 548조. 계약의 해제라고 그러죠. 계약의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보호 규정이 있죠. 여기의 제3자는 선의만 얘기한다. 악의도 포함한다. 선의다 하면은 선의자가 앞에 붙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선의, 악의 다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지를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어요. 다 보호가 돼요. 제3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건. 판례에서 인정하는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이 해제된 후에 선의 제3자,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제3자는 보호가 돼야 한대요. 여기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해제가 된 후에는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선의 제3자가 취득하면은 그 사람은 보호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5군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수탁자,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예요, 무예요? 등기. 이거 무효죠? 근데 명의 수탁자가 팔아먹었어. 지 것이 아닌데, 팔아먹어서 안 되는데, 팔아먹었어. 제3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악의도 보호가 된다? 선의, 악의 다 보호가 되죠. 악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죠. 저 등기가 무효라는 걸 알고 샀어. 그래도 취득해요. 오케이? 5번째. 자,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의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 등기는, 등기는, 이거 무효죠. 이거 아직 지금 이 사람 것이다, 이 사람 것 아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러면 선의 제3자는 취득하죠.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이 5군데에서요, 5군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만,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동그라미 쳐주면은 1번, 3번, 4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번과 4번은 아주 단골 메뉴고 꼭 나온다시피 할 정도로 나오죠. 1번과 4번, 특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냐, 선악을 다 보호가 되냐. 이걸 눈여겨봐야죠. 그럼 5군데 중에서 선의악을 다 보호가 되는 건 2군데입니다. 2번과 4번. 2번과 4번이죠?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것은 이제 3군데. 1번, 3번, 5번.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한 문제짜리가 아니야. 한 3문제짜리야. 알겠죠? 이거 지난번에 안 써줬어요? 써줬죠? 다 써요. 새삼스럽게 다 쓰걸래. 왜 지난번에 얘기 안 해준 걸 얘기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써줬잖아. 자, 공신원칙.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해 준 거죠. 자, 우리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그래서 물권행위를 일명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물권행위가 유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쭉 넘어갔어요. 216페이지. 216페이지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부동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등기해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권리가 부동산 물권이라고 했잖아. 7가지 질권을 빼고는 8가지 중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2가지 있죠. 점유권과 유치권. 오케이. 빨리 동그라미 쳐야죠. 점유권과 유치권. 제일 밑에, 그러나 네 번째 줄.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거 동그라미 쳐야죠.
점유권과 유치권은 7가지 물권 중에서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217페이지. 자, 여기 1번에 원인행위 시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 좀 별표하세요. 별표하세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 원인으로, 매매 계약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매매 원인이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를 해서 등기를 할 때는 매매 계약서의 계약서 정본을 제출해야 등기를 해주죠. 오케이? 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뭔 말인가 알죠? 이게 원인 증서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원인 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되는 원인 행위. 이게 지금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예요, 아니에요?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 행위잖아. 지금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할 의무가 생기잖아. 그런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진다 해서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무계약. 쌍방이 의무를 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이행 문제가 남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채권 행위가 원인이 돼서 소유권 변동, 이행 문제로서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본 거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 지금. 물권 변동 합의를 본 거야. 이것만 갖고 우리는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했어요? 등기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합의만 갖고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기고 이 등기까지 합체돼서 이게 물권 변동이 생기는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그러면은 이 물권적 의사 표시에다가 이런 형식을 갖춰야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물권 행위가 성립이 돼요. 이걸 합체설이라고 그래요. 등기까지 합체돼서 물권 행위가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의만 갖고 된다. 등기도 있어야 한다. 등기도 있어야 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 이제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이 원인된 채권 행위가 아까 공부했듯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그러면 원인된 행위가 실효화됐다는 얘기지, 실효. 실효화됐다는 것은 소멸했다는 얘기잖아. 원인된 행위가 소멸했는데, 물권 변동이 생겼잖아, 지금. 물권 변동이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자, 우리 판례에서는 이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실효화되면 소멸하면 물권 변동도 영향 미친다. 영향 미친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효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권 변동까지도 무효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죠.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만 공부하면 돼. 판례만. 그러면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어. 이것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겼는데 소유권 변동까지도 무효화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은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있어요. 그럼 말소 등기, 이전 등기가 없이도 갑에게 소유권은 당연 복귀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등기해야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그러면은 자, 이 등기를 지금 무효인 등기가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팔아먹잖아. 그러면 이것이 의뢰 등기가 가로막고 있잖아. 방해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은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원인행위 매매계약의 무효에 의한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진정 명의의 소유권 회복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뭐에 해당된다? 방해제거 청구권. 그럼 방해제거 청구권이면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소멸시에 걸린다,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소멸시에 안 걸린다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갑이 패소했어. 패소. 자, 이 소송 제기로
이 소송으로 패소 판결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냐? 이걸 물은 거죠. 이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도 미쳐야 안 미쳐요? 이 밑에까지도, 이것까지도 미쳐야 안 미쳐요? 효력이 미친다.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은 소유권 진정명의 소유권 회복등기 청구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거 소송을 제기한다 못 한다? 소송 제기 못 한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알아놓으면 완벽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됐을 때, 자, 이건 물권 변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기해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등기 없이 당연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당연하게 이 매도인 것이야.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갑은 을한테 말소등기 청구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이 뭡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소송에서 패소가 된다 하면은 갑이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죠. 오케이? 그게 바로 자 우리 1번에 원인행위 시율에 의한 물권의 복귀해서요. 세 번째 줄에 판례는 유있는 입장에서 계약, 채권 행위가 해제되면은 계약 이행이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된다. 그래서 이거 등기해야 복귀된다. 당연 복귀된다. 당연 복귀된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소멸시효와 취력시효라는 말이 나오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줄. 용익물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용익물권이 소멸되는 데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죠. 뭔만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용익물권만. 자, 취력시효는 등기해야 안 해도 돼요. 점유부 취력시효는 등기해야 취력한다고 했죠?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이거 등기해야 안 해도 돼요. 해야.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건 두 번이나 나왔죠. 합유 지분의 포기. 이게 두 번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공유 지분의 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합유 지분의 포기나 공유 지분의 포기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로서 이 포기 효력이 생기려면은 이거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어도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유죠. 합유 지분을 포기하든 공유 지분을 포기하든 다른 공유자, 다른 합의자에게 귀속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 합의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지분을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긴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이다 해갖고요. 잘 밑에 등기의 멸칠 또는 불법 말소된 경우다 해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써있죠? 그거 비둘치하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멸질됐다든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권리가 소멸한 것이다.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 등기 말소 시에 이거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하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권리는 소멸한 것이다. 권리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권리는 존속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아놓으셔야죠. 이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에 그 최종 명의인에게 권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냐, 추정되지 않냐?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살려내기 전에 권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돼야 한대요. 회복 등기 전에. 회복 등기 하기 전에도 등기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권리가 최종 명의인에게는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자, 우리 이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가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됐을 때 경매 신청 시에 선순위, 불법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은 회복 등기가 가능하냐? 이거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회복 등기 청구 못 한다. 할 수 없죠? 왜 그러죠? 이게 불법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인데 왜 말소 회복 등기 못 하죠? 경매가 되면은 어차피 있었던 저당권도 소멸하는 판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려내들 못 하죠. 이게 3번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것만 3번 나왔죠. 3번 나왔어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요? 뭐 죽기는 왜 죽어?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자기 배당금 후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살아있다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다겠어. 그래서 등기를 살려내든 못해. 그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살아있는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자니까 지금. 근데 경매가 됐을 때 살려내든 못하는데 후순위 배당권자한테 내가 먼저 배당받을 권리자지 않냐라고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해가죠? 뭔 말인가? 그럼 테스트로 들어갈까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잘 들어요, 잘 들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009년도 대법원 판례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토지에 을이라는 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하는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죠? 근데 이 토지를 병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죠.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을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네. 원인 없이 말소돼 버렸어요. 원인 없이 말소. 가등기가 말소가 돼 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 가등기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 등기 청구. 가등기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권. 살려낼 수 있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 이것이 문제 나오죠. 갑을 상대로 해야 하냐? 병을 상대로 해야 하냐? 누구를 상대로?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자, 뭐라고 써 있어?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뭐라고 써 있어? 말소 당시 소유자가 갑이에요, 병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병이라고 써 있잖아, 말소 당시 소유자가.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한다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은 갑이라고 대답하게 됐습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의 청구권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하거든.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 갑에게 행사하는 거거든. 지금 병한테 넘어갔다 하라도 병한테 행사한다면 틀리거든. 그거 갖고 착각해. 내가 다 알아. 어디서 착각. 지금 가등기 회복등기 청구권을 물어봤지 본등기 청구권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거야. 오케이? 네.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깜빡하면 틀려버려요. 이겁니다, 이거. 자,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러면 가등기가 팔기 전에 말소가 됐냐, 팔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됐냐 신경 써야죠. 팔고 난 다음에 말소됐다고 나올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그러면 제3취득자한테 행사해야 한다. 답이 이거죠.
오케이? 이게 2009년도 대법원 판례. 다음에 물어보면 또 틀려, 이제. 자, 아무튼, 잘 기억하시라고. 그거. 그러면 여기 나오네. 219페이지. 219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가 이거거든요. 219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가 불법 말소된 등기가 회복 등기하기 전에도 등기 최종 명의인에게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제일 위에 판례. 제일 위에 판례에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회복 등기 전에도 동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 제일 위에 판례 박스. 그래서 제일 위에 판례 박스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읽을까요? 파란 글씨 써 있는 거.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인에게는 적합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라고 하겠으니 라고 나오죠? 적합한 회복 등기 하기 전에도 등기 명의인에게는 최종 명의인에게는 적합한 권리가 존재하는 거로 추정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 이중으로 격려된 보전 등기다. 여러분들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을 같이 하잖아. 근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이중으로 나와버리는 거. 이걸 이중 보전 등기라고. 그러면 어떤 거 하나만 유효해야지 두 개가 유효하면 난리 나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유효고 어떤 것이 무효냐 이것만 알면 되죠.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우리는 절차법설을 따라요.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먼저 발생한 등기가 유효하구나. 오케이? 그래서 거기 상란 등기 니은번 상란 등기 이중 등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A번 등기 명의인이 동인일 때는 후등기가 무효가 된다 써있죠? B번 등기 명의인이 동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가 무효이다 써있죠? 이것도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무효인 후등기에 기한 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냐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가 유효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무효인 후등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면은 난리 나버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선등기가 유효하다가 후등기가 무효가 되다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여기서부터 더 유효화되잖아. 그러면 유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유효화되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자, 우리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무효인 후등기에 대한 이 등기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냐? 이건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이게 인정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 등기의 추정력 인정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무효인 후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후등기에 기한. 그러면 무효인 후등기에 기한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다 무효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다음 단추 다 잘못 낀 거지 잘 낀 거 하나도 없죠. 그럼 보전 등기가 무효야 지금. 최초로 하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거기에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뭐 다 무효죠. 다 무효입니다.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가요? 자, 그런 거 여기 없고.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이다 해갖고요. 여기 221페이지에 거기 A번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죠. 그것 좀 눈여겨보셔야죠. 중간 생략 등기 별표여서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지금 칠판에 써가면서 강조하는 것만 알아놔도 여러분들 80점 나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80점 아니라면 90점도 나오죠. 그렇죠?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탈이지, 그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그래요. 지가 팔아먹었는데 등기 해놓고 팔아먹었다, 등기 안 해놓고 팔아먹었다. 이걸 미등기 전매행위. 오케이? 자, 요 얘기죠.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토지를 을이 샀어.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근데 을이 미등기인 상태로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탈세가 되고 투기가 만연되고 이걸 금지시켜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장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유효력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사법상 효력은 유효력이 인정하죠?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강행 규정 중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거든요. 효력 규정일 때는 무효지만 단속 규정은 유효하고 벌칙이 부과되잖아.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죠. 그럼 3년 정도 콩밥 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알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 거기 등기 유효성이다 해서요. 거기에 네 번째 줄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며 해서 나오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 갖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으면은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 갖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합의가 있을 때는 3자 간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되면은 최종 매수인이 병이잖아요.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직접 등기 넘겨주시오라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렇죠? 합의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 합의라는 것은 잘 들어요. 갑과 을 간의 합의, 을과 병 간의 합의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갑과 병은 코빼기도 몰라. 이건 3자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이 순차적으로 합의가 됐더라도 갑과 병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갑과 병의 합의가 돼야만이 3자 간의 합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합의가 없을 때, 합의가 없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중간자의 대의 행사가 인정된다.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의 행사. 그러면 대의 행사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됩니까? 안 돼요. 순차 등기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병은 그러면 틀려버리죠. 순차 등기해야 한다 이래야죠. 을 앞으로 하고 그리고 병 앞으로 해야죠. 그러면 순차 등기해야 한다는 얘기는 중간 생략 등기 못 한다는 얘기야. 대의 행사할 때는 못 해요. 오케이? 근데 합의가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어. 생략 등기가 완료된 경우, 완료 시에는 이제 이루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왜 유효하죠? 실체 관계가 일치되니까. 그래서 합의 없다는 이유로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금방 읽었잖아, 지금.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여기 제일 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됩니까? 3자 간에 합의가 돼도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무효.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매도인도 합의를 해줬으니까 저도 잘못이 있죠? 그럼 매도인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무효는 어느 누구든지 주장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발 좀.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잘못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어느 누구든지 주장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작년에 시험 문제가 그거죠. 매도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등기 청구,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합의가 있을 때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때 을의 갑에 대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게 그 밑에 판례죠. 중간자의 거기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밑에 판례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여부다. 소극이란 얘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세 가지 알아놓으세요. 합의가 됐을 때, 자, 자꾸 정리해 주는 거야. 합의가 됐을 때,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기로 했어. 합의했을 때, 이 갑은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하잖아. 근데, 중간 대금, 그러니까, 중간자의 대금 지급이, 중간자의 대금 지급, 대금이 지급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이 없는 이유로 이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을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나 대금 받아야 등기 줄 거 아니냐? 대금 못 받았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중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어. 지금 그거죠. 인상 약정이 있을 때. 이 인상된 인상된 대금 미납으로 대금 지급 시까지 또 등기 시까지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갑과 을이 합의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최종 매수인한테도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을 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죠. 대금 미지급 이유로 등기 협력을 거절한다. 인상된 대금을 미납된 이유로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합의 해제됐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것이 지금 두 번째 판례 박스. 인상된 대금 미지급 시에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적극이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최종 매수인한테도 거절할 수 있죠? 갑은 병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는 대의 청구라고 나왔죠? 이거죠. 이거 대의 행사. 자,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행사한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 그래서 그러면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은요. 이제 재밌어요. 제일 밑에 판례도 3번이나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갑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받았어. 그러면 양도됐다는 걸 통지해주면은 이 양수인은 직접 양도인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통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냐? 그렇죠. 통지만 갖고는 안 되죠. 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의 합의와 통지에다가 채무자의 동의까지도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뭐가 요구된다? 채무자가 갑이거든. 최초 매도인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인데 이게 채권인데 등기 청구권은 양도 합의만 갖고 합의에다가 뭐 해야 한다? 이것만 갖고 된다. 통지만 갖고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3번 나왔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냐면.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자,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지금 제일 밑에 판례 박스에 두 번째 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색칠했어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딱 쳐줘.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쳤어요? 223페이지. 여러분들, 이 중간 생략 등기는요, 여기서 2가지만 더 알아놓으세요.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 않고 아버지가 팔은 걸로 꾸며갖고 아버지 토지를 빨리 팔아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직 지금 시신이 옹기가 식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상속세 면탈을 하고 아버지가 팔은 것처럼 꾸며갖고. 그게 바로 이 상속 등기 없이 사망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유효하죠? 근데 등기 후 추정력은 깨지죠. 추정력 부정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중간. 지금 상속 등기가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보존 등기해야 하잖아. 신축 건물을 신축자가 아닌 자 후 보존 등기라고 나와요. 아닌 자 후 보존 등기란 얘기는 매수인이 보존 등기했다는 얘기야. 자, 미등기 건물을 등기부가 없는 건물을 사갖고 자기가 완성한 것처럼 꾸며갖고 서류를 꾸며갖고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도 유효하죠. 유효하고 이것도 등기 후 추정력 깨지죠. 등기 후 추정력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돼요. 여기나 똑같아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예요. 처음부터 등기가 생략되고 있다 해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다 그럽니다. 모두 생략 등기. 처음부터 생략되고 있어요. 자, 특히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등기 후 추정력 부정된다라는 거. 등기 후 추정력 깨져버린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다 중간 생략 등기구나. 그걸 설명해 주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223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세 번째 줄. 이른바 모두 생략 등기 문제이다 써 있죠?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건 처음부터 생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점에 사망 후 상속인이 등기 없이 바로 팔아먹었을 때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나왔죠? 등기는 유효하다 써 있죠? 제일 밑에 저 판례 위에 바로. 등기는 유효하다 써 있죠?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이거 저기가 아직 저기가 많죠, 지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224페이지부터.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다 맞춰진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뭐 다 끝난 거죠. 자, 좀 쉬었다가.